클리스마노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말레이시아전 좀 본격적으로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저녁 8시 반에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전 치러집니다. 우리가 2차전 요르단전을 좀 비겼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애매한데 저희가 윤영윤 기자 전화 연결 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훈련장에 음악이 바뀌었다. 그렇죠. 좀 긴장감이 도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좀 서로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상대팀 말레이시아 뭐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번 대회에서는 늘 쉬운 경기가 어떤 팀이든 없다라고 봐야 되는 대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가 말레이시아고 우리가 정상적인 경기 운영만 한다면은 뭐 당연히 좋은 경기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좀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피파 랭킹 130이네요. 아시안컵에 지금 본선에 참가한 대회에 있는 팀들 중에 세 번째로 낮은 순위입니다. 인도네시아, 홍콩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뭐 이번 대회에서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가장 이제 약한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대입니다. 네. 우리나라랑은 예전에 많이 경기를 했었죠.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붙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수가 맞대결이 역대 46경기를 맞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26번 이겼고 근데 이게 다 80년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89년 이후로는 A매치 맞대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메르데캅에 뭐 킹스컵 또 박스컵이라고 우리 그렇죠. 대통령배 대회 때도 뭐 이런 동남아 팀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자주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기도 많이 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그 차붐, 예, 그때 엄청났던 그 지금 영상도 없어서 전설로 회자가 되는 그 경기도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전이었고 그만큼 우리에게 한때 이제 라이벌로 꼽히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뭐 우리가 아시아 최강 팀으로 올라오는 동안 말레이시아는 좀 많이 머물러 있으면서 격차는 많이 이제 벌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김판곤 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그래도 조금 달라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일단 김판호 감독 부임 이후로 부임 네. 5개월 정도 이후에 아시안컵 예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시안컵을 본선에 올려놨죠 말레이시아에 네. 김판호 감독이 그게 이제 2007년 대회 이후 그래서 17년 만에 본선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 당시는 개최국이었어요. 네.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출전 티켓을 얻게 된 거였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 이후에 44년 만에 본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김판호 감독 체제에서. 업셋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 우리조차도 월드컵 본선에서 그런 성과들을 좀 많이 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제 허투루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 본선에서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못 나가면 이미 목표도 없고 의미 없는 경기 하다 올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늘 탈락한 뒤에도 뭐 팬들 분위기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멋진 승부를 만들어냈었고 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역시 그럴 수 있다. 종종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팀들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아예 경기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면 이제 최근 성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대팀 네. 전력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김판호 감독 부임 이후로 30경기에서 18승 꽤 승률이 높죠. 그리고 2023년 초에 열렸던 AFF 챔피언십 준결승에 진출을 했었고요. 네. 그 스즈키컵 옛날에 그래서 얘기하는, 예전에 네. 스즈키컵을 했고 네. 지금은 미쓰비시 일렉트리컵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대회에서 준결승에 올랐었고 그 대회 이후에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A매치 기간 2023년 A매치 기간에도 10경기에서 7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열린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네, 이때 이제 키르기즈스탄을 잡았고요. 4대3으로. 네. 키르기즈스탄이 이번 대회는 좀 부진하지만 지난 대회 그래도 아시아컵 16강 나갔던 팀입니다. 대만한테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말레이시아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죠. 2차에서 지금 조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분위기를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판곤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분위기 바뀐 것은 좀 맞고 현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 본선에서는 아직까지 한 골도 못 넣고 2연패를 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된 상태고요. 좀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 팀에 뭐 데런 로크라든가 이제 다른 공격수들이 있는데 네. 지금 1, 2차전 다 분위기가 무득점에다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막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경계 대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와 좀 인연이 있는 선수, 네.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선수를 한 명 소개해 보자면 사파이 라시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다룰 탁점에서 뛰고 있는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측면 공격수인데 우리가 A매치 맞대결은 1989년 이후에 없었지만 이 선수가 자카르타 팔레모 아시안 게임 때 말레이시아 대표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 그러다- 그때 우리 졌죠. 그때 우리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로테이션 대폭 돌렸다가 1대2로 패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김학범 호가 우리가 2골 먹고. 그때 멀티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아. 사파이 라시드. 네. A매치 말레이시아- 현재 대표팀 중에 최다골을 넣고 있기도 하고 네. 지금 보니까 59경기 20골이고 이번 대회에서는 1차전에서만 교체 출전했습니다. 네, 등번호가 지금 11번. 저는 이런 징크스 같은 거 무시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한테 특정 팀에 유독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되는 선수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당시 또 맞대결했던 선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 네, 대회. 현재 A 네. 대표팀에 있는 우리 대표팀에 있는 선수 중에 말레이시아한테 패배를 경험했던 아시아 게임 패배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네. 황인범 선수, 황희찬, 김민재, 송범근 선수 네. 그리고 이제 교체 출전한 선수도 있고 그때 로테이션이었으니까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 다 그 당시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야, 우리가 손흥민, 황인범, 황희찬, 김민재 다 뛰었군요 그 말레이시아전 때. 네, 그때 뭐 조현우 선수도 지금 대표팀에 있지만 그때 네. 뛰지 않았고 송범근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경기에 뛴 선수만 해도 이 선수들이 뛰었는데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진 적이 있다. 야, 말레이시아 축구한테는 거의 무슨 기적 같은 경기였네. 그렇죠. 대단한 일이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상대는 그렇고 우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조3위는 확보했고요. 그렇죠. 4위까지 떨어질 일은 없다. 네. 16강 진출은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순위만 좀 달라지겠죠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3차전을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느냐.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면 요게 클린스만 감독이 계획적인 어떤 선수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원하는 선수 구성이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이냐 이런 게 좀 많이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 일단 이제 경고 트러블 있는 선수들이 꽤 많고요. 그렇죠. 총 7명입니다. 네, 1차전에 그 마닝 심판께서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하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1차전 때만 조규성, 손흥민, 박용호, 이기재, 김민재 참 이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선수들만 골라서 줬어요. 그렇죠. 뭐 거의 센터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위주였죠. 2차전 때도 황인범, 오영규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요. 이 선수들은 경고를 한 장 더 받으면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너먼트 대회들의 특징이 이제 2장쯤만 받아도 한 경기 쉬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경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미 16강 진출 뭐 순위가 거의 확정적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뺍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의 그 프랑스 리그앙 랑스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동하고 있는 후사노프 선수. 네. 이 선수가 옐로 카드 한 장 안고 있어서 아예 명단을 제외시켜 버렸더라고요. 부상이 아닌데도. 철저한 보호 완전히. 그렇죠. 그렇게 네. 보호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클린스만 감독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큰 틀을 벗어나지 네. 않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이렇게 할까? 괜히 카드 받아가지고 다음 경기 못 나온 상황이 되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감독들이 이런 대회에서 조별리그 한 경기 정도는 좀 로테이션 쓰는데 클린스만 감독 플랜 A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편이기 뭐 때문에 연속성 이런 걸 늘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이미 뭐 9월부터 지금 돌아보면 주전을 확정을 해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또 네. 고민이 있을 것 같은 게 여기서 만약에 다 돌려버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럼 16강에서 이 선수들 다 내보냈는데 주요 선수들 또 16강에서 나란히 다 경고를 받는다? 그렇죠. 그럼 8강에서 다 빠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드컵이라면 다릅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16강 진출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안컵 같은 경우 우리 결승전을 목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부상자들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던 선수로는 황희찬, 김진수 선수가 있죠. 네. 두 선수 모두 훈련에는 일단은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귀를 했는데 일단 출전 여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원래 이제 토너먼트 복귀 얘기가 나오던 선수였고 황희찬 선수도 뭐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클린스만 감독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당장 3차전에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기재 선수가 네. 햄스트링 부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조 2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말레이시아 상대로 골을 좀 많이 넣어서 요르단하고 우리는 동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르단보다 골득실이 2골이 뒤지거든요. 요르단이 바레인전에 골을 넣을 확률보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전에 골을 넣을 확률이 높고 그런 거 감안하면 우리가 조 1위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나. 근데 저도 적지 네.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 1위를 하면 한일전이 16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16강 상대가 일본이 될 확률이 네. 높죠. 일본은 지금 조 1위 경쟁자한테 졌기 때문에 사실상 1위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또 이걸 또 피해가는 것도 좀 웃기고
어차피 우승이 목표라면 언젠가 넘어야 될 팀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있죠. 어쨌든 불가피하게 16강 한일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우리가 조 2위의 가능성도 물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이 뭐 바레인을 잡을 수도 있는 크게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F조 1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우디 태국이 마지막 경기거든요. 우리 다음에 그렇죠. 사우디가 뭔가 중동 팀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를 피할 수도 있어. 아 일부러. 그러니까 태국이랑 사우디가 1, 2위 쟁탈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태국이 네. 두 팀 맞대결을 마지막에 3차전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16강 상대는 우리가 조 2위를 했을 경우에 사우디 아니면 태국인데 요것도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 경기 결과를 보고 사우디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런 걸 감안을 어쨌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태국이 이번 때 경기력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국제 무대 성인 대표팀 토너먼트에서 태국한테 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콕 아시안 게임 때 그때는 이제 연령별 대회가 아니었어요. 아시안 게임이. 그때 우리가 풀 전력으로 나갔는데 심지어 태국이 그때 9명이었습니다. 2명 퇴원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추가 시간에 골든골 먹고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쉽게 볼 수 없는 대진이라 일단 누구랑 붙을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우리 분위기 살리고 말레이시아 최선을 좀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3위를 할 경우에는 카타르나 이라크를 만난다. 그렇죠.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 야 우리가 3위를 할 가능성이 지면은 3위 가능성이 꽤 있어. 그렇죠. 지고 이건- 뭐 바레인이 이긴다든가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바뀌겠죠 순위가. 우리가 지고 바레인이 이기면 일단 바레인이 우리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르단하고 그러네. 꼴득실이 이제 따라잡히지 않는다면 지면 3위네. 요거 지면은 조연이 끝나고 감독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그렇죠. 뭐 없진 네. 않다. 야, 그 그림 나오면 진짜 역대급 분위기 형성이 되겠네요. 근데 뭐 사실 포르투갈이 조 3위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이거에서 그렇죠. 뭐조 3위로 올라간다고 뭐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조 3위로 올라가는 게 대진이 상대적으로는 1, 2위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있고. 네. 자, 뭐 예상 라인업을 한번 정리를 한번 저희 주관으로 그렇죠. 일단 해보면 일단 1차전, 2차전은 이제 김승규 골키퍼 빠진 거 빼고는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었죠.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너무 안 돌리는 왜냐하면 이게 7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승하는 팀은 조별리그 때 어느 정도 변화를 주고 선수들한테 경기 체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3차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일단 이기재 선수가 좀 못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너무도 예상이 됩니다. 선택지가 없죠 사실. 네, 김진 선수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왼쪽 백은 설용호 선수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른쪽 김태환 선수도 약간 부상이 있다고 해서 네, 뭐 종아리 쪽이 좋진 않다고요. 네. 어제 지난 훈련에 이제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뭐 정상적이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주전 풀백 윙백 자원이 지금 숫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멀쩡한 게 서령훈 네. 선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게. 그래서 쓰리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측면 수비수가 아닌 선수 한 명이 뭐 센터백을 글로 빼든 아니면은 윙어를 내리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 26인 스쿼드인데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참 그렇죠. 센터백 안타깝긴 6명을 합니다. 보고 네. 굳이 그렇게 한다면 뭐 이순민 선수가 그래도 풀백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순민 선수가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그렇게 기용해야 한다면. 쓰리백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쓰리백을 5+2명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기존에 김민재, 정승현에 뭐 김주성, 김영권, 김지수. 김지수 이렇게 전문 센터백만 5명이고 여기에 박진섭도 소속팀에서는 센터백 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박용우 선수 센터백 뛸 수 있고 센터백 자원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잘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진짜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해보면 조규성 톱? 사실 선택지가 조규성, 오영규 아니면 손흥민 전진 배치 정도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일단은 조규성 선수를 기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영규 선수가 카드가 있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카드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조규성 선수 폼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지금 이제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는 클린스만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너먼트에 기용을 해야 되고 이 선수가 네.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줄 차원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흥민, 이강인 선수는 거의 뭐 정확히 다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빼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특히 클린스만 감독 특성상. 클린스만 감독은 요 두 선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수들 본인도 뭐 그렇다고 자기들 좀 이 경기 쉴게요 뭐 이런 스타일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남은 한 자리를 이재성이 또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뭐 정우영이나 홍현성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변화가 있다면 이 자리가 이재성 선수 자리가 아닐까. 네. 자 그리고 삼선에
황인범 박용우 조합이었는데 박용우 선수가 진행 경기 때 좀 안 좋기도 했었고 그리고 황인범, 네. 박용우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두 선수 다 경고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선수 정도는 뭔가 좀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손흥민, 이강인 다음으로 감독이 신뢰하는 황인범 선수보다는 박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백이 일단 중요한데 일단 저희는 포백 나오는 걸 가상해서 봤을 때 뭐 설영우, 김민지, 정승현은 굳은자인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가 김태환이 못 나올 경우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훈련에 복귀했다고 하는데 상태를 좀 지켜봐야 하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또 추가 변수가 있다면 뭐 김영건 선수 정도? 네. 뭐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김영건 선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있다. 김영권 선수가 뭐 레프트백을 보기도 했죠. 뭐 그렇죠. 네. 3백을 쓰게 되면은 사이드백의 수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뭐 조현우 선수가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송범구 선수가 사실 아시안 게임 때도 조현우 선수 대신 말레이시아전에 나왔다가 네. 그때 패배했던 경기에 나왔었던 경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감독님 방에 찾아가서 똑똑똑똑똑 제가 한번 감독님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구에서 더 이상 특히나 요즘에는 네, 무조건 이기는 경기는 없습니다. 요르단전 그렇게 우리가 힘든 경기 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한테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벌써 6년 전이긴 합니다만 질 줄 알았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카드 관리나 이런 거 뭐 카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8강까지는 유지가 되고 8강전이 끝나야 그때 한 장을 받은 선수들은 소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때 카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무튼 말레이시아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들 컨디션이 너무 엉망이어서 네, 그렇죠. 도대체 훈련을 어떻게 한 것인가? 사실 보통 우승권 팀들은 네. 좀 후반부에 맞춰서 컨디션 올라린다고 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안 좋은 건 좀. 네. 그렇죠. 손발이 안 맞는 데거나 뭐 이런 장면이 나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선수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 핑계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경기력이 더 안 좋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부상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컨디셔닝에 좀 더 일지망 감독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승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대가 약팀이 뭐가든 해도 골 많이 넣고 이기면 분위기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좀 위닝 멘탈리티를 되찾고 16강에 갈 수 있는 그런 이번 말레이시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